출근 시간, 점심시간, 퇴근 시간 이렇게 특정 시간에 넘쳐나는 수요를 채우려고 다른 가게가 생긴다. 근데 탕후루는 고객 연령층도 어리고 특정 시간에 붐비는 가게도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말이 맞을까요? 네, 지니어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국진입니다. 현재 트위치 스트리머이자 유튜버인 진자림님의 탕후루 가게와 관련된 논란이 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탕후루 가게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감별과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어떤 일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설명하자면, 그 진자림님이 화성 동탄 쪽에 탕후루 가게를 현재 오픈 준비 중입니다. 근데 그 탕후루 가게의 위치가 어디냐면은 이렇게 환상 탕후루라고 있죠. 이게 진자림님 가게고요. 그리고 그 가게 바로 옆에 거의 뭐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왕가 탕후루라고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던 탕후루 가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진자림님이 많은 욕을 먹고 있는데요. 일단 이 논란에 대한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게 욕먹을 만한 일인가?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지금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욕하는 이유랄까? 이 논란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이 문장이 현재 논란을 표현할 수 있는 한 문장일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문장을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똑같은 가게를 차렸다. 저는 여기서 이 탕후루라는 아이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탕후루 장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탕후루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진입장벽이 높지 않다는 거. 그래서 누구나 뛰어들기 쉽고 그런 리스크를 가진 아이템이라는 거는 모두 다 인정하실 겁니다. 맞죠? 게다가 탕후루라는 아이템 자체가 지금 유행된 지가 불과 한 1년, 2년밖에 안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유행에 좀 민감하고 또 언제 유행이 끝날지 모르는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탕후루 장사를 하시는 그 업주분들은 이걸 과연 모를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리스크들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염두에 두고 장사를 하실 거라는 거죠. 각자마다 생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일지라도 창업을 결심하고 장사를 시작한다라는 게 제 추측인데요. 만약에 지금 이 논란에서 그 업종이 탕후루가 아니었다면은 이 정도까지 막 이렇게 시끄럽게 논란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카페라던가 고깃집이라던가 분식 이렇게 다른 종류의 아이템이었다면은 같은 업종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시끄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템이 진입장벽이 낮은 탕후루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논란이 시끄러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욕을 하고 있는 진자림님의 가게 위치가 문제라면은, 그렇다면 도대체 이 가게 위치가 어디에 들어가야지 참작이 될 만한 위치일 거고 어느 정도 거리에 있어야지 논란이 안 될 거리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100m? 50m? 아니면 다른 건물? 다른 블록? 이렇게 따져보자면 과연 그 적정한 거리, 적정한 상권이 어느 정도인지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신다면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의 거리가 적당한지. 만약에 이 가게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오픈을 했다 칩시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현재 사람들이 욕하고 있는 유명인이 자기의 이제 인지도를 이용해서 손님을 끌어들이고 옆 가게에 피해를 줄 것이다 라는 이 전제에서 과연 진자림님 때문에 탕후루를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100m 거리를 더 못 갈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100m, 200m 정도는 진자림님의 그런 유명세가 영향을 주는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금처럼 바로 옆 가게가 아니라 100m 옆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왕가탕후루 저 업체가 매출이 좀 감소되고 손님이 좀 뺏기는 그런 현상은 무조건 발생했을 거라는 거죠. 그거는 거의 자명한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탕후루라는 아이템 자체가 차별점이 없어요. 네. 이게 창업 관련된 경진대회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발표를 하는 자리에 한번 나가보면은 항상 심사위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네 아이템 아이디어도 좋고 다 괜찮아. 근데 그 아이템을 네이버나 삼성이 하면은 어떻게 할 건가? 라고 묻는 질문이 거의 매번 나와요. 아마 아실 분들 아실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창업 관련된 발표를 하는 대표 입장에서는 저희 아이템은 기술적으로 어떤 차별점이 있고 그리고 시장에 먼저 들어가서 선점을 해서 선점 효과를 누리겠다. 이런 식으로 또 어필을 막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모든 사업, 모든 장사가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음식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본인 가게의 음식이 다른 가게들보다 좀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레시피 개발하고 연구하고 테스트해보고 그런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이렇게 모든 사업은 다 이렇게 경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탕후루 가게는 왜 그러면 안 되냐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왕가탕후루 가게 사장님도 어느 정도 이제 감안을 하고 있던 그런 리스크가 지금 터진 것뿐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죠 예전에. 일단 저는 술을 잘 못 먹고 소주 반병도 잘 못 마셔요. 일단 제 기준에서 한번 솔직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맛이 잘 안 나는데요 저는? 그냥 음료수 같은 느낌? 스타벅스 자월보다 이게 자몽향이 좀 더 나는데 술 맛은 막 그렇게 막 느껴지진 않는데 제가 술을 못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약간 그런 거다. 먹다가 훅 가는. 어느 순간 취할 것 같은, 그러니까 취하는지 모르고 먹을 것 같은 맛이에요. 음료수 같은 거. 네, 이거 맛있네요. 괜찮아요? 네, 너무 맛있어요. 이거 술 못 먹는 사람들이 딱 먹기 좋은 술인 것 같아요. 왜냐면 소주 같은 거나 막 그런 센 거는 술 못 먹는 사람이 먹으면은 써서 잘 못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음료수 먹는 기분? 아유 리뷰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괜찮죠? 네, 자몽에이도 진짜 그런 맛인데? 진짜 맛있다. 몇 년 전에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께서 경기도지사로 계실 때 어떤 계곡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던 업주들이랑 좀 대화, 토론을 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가 있었는데요. 이때 여기 이 업주분들이 하는 말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면은 5만원, 6만원 팔다가 여름에 15일, 20일이에요. 장마 끝나면. 이 동네는요, 만원 올려서 7만원 받아요. 아침에 엄마들이 애기들 놀리러 와요. 그래서 저녁 때 가요. 방학하면 초등학생들. 하루 종일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기분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런 말들. 그니까 그런 기분 좋고 이런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걸 왜 불법적으로 남의 땅, 본인 땅도 아닌 그런 계곡에다가 평상 깔아놓고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면서 본인들이 이익을 취하냐는 거지. 맞잖아요. 그리고 형평성, 공정성하면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법을 모르니까. 과연 법을 몰라서 저러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몇 년 걸려서 해줘야지. 그래서 벌금 낸 게 작년부터예요. 그래서 저희도 알아요. 아, 언젠가는 못하겠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도 왜 바보입니까? 감이 있죠? 그치, 알겠지. 이렇게 이제 알면서도 들어온다는 겁니다. 감안을 하고 감수를 하고 염두에 두고 들어오는 거죠. 이런데도. 지금 약간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 조금만 더 보시겠습니다. 1억 3천 권리금을 주고 올 4월에 들어갔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권리금 1억 3천을 주고 들어온다는 거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장사 잘 되지만은 리스크한 장소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저때까지 몇십 년 동안 지자체에서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그냥 쉬쉬하면서 그냥 여기는 그냥 이렇게 계속 영업해서 돈 벌어먹고 살면 되는 곳이다 라고 이제 대충 이렇게 생각하고 저런 거액의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는 거죠. 저분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다들 마음 한켠에는 언젠가는 이게 조금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영업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 제가 볼 땐 그거예요. 저기 권리금이 대략 2010년도에 제 예상입니다. 1억이었다 칩시다. 그리고 이제 한 2015년도에 1억 5천. 근데 다시 또 저 때가 한 4, 5년 전이니까 2018년, 19년도 이때 방금 말한 것처럼 1억 3천이다. 이런 식으로 권리금이 형성돼 있다고 대충 보면은 저 사람들은 지금 본인이 한 1억 3천 주고 들어와가지고 한 3, 4년 바짝 뽑아먹고 나가든 1년만 하고 나가든 대충 이제 나갈 때 이 1억 3천 정도는 받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왔을 건데 지금 이렇게 경기도에서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이 폭탄 돌리기를 마지막에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못 넘기고 자기한테 물리니까 저렇게 화를 내고 읍소를 하고 사정을 설명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저런 권리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은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는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왜냐? 저 장사는 기본적으로 불법이라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니까요. 제가 탕후루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탕후루는 합법적으로 하시는 거였고 저거는 불법적인 영업이었으니까 그거를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마인드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업종을 하더라도 그 업종에 맞는 어떤 강점이 있을 거지만 반대로 그 업종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함은 다들 감안을 하고 뛰어들 거란 말이에요. 이런 계곡 영업 말고도 불법 노점상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도 다들 목 좋은 데는 권리금 주고 들어가요. 그러다가 바짝 당겨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지자체에서 막으면은 그 권리금 다 날리고 그냥 쫓겨나는 거죠. 그런 분들도 다들 그런 리스크함은 염두에 두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탕후루 가게 사장님도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리스크들 진입장벽이 낮고 딱히 다른 어떤 경쟁력이 없고 유행까지 탄 업종이다라는 거를 감안을 하고 차렸을 거예요. 그거 모르고 차렸으면은 좀 말이 안 되죠. 그럼 이상한 거지.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은 그래 다 알겠고 대충 네가 무슨 말 하는지도 알겠다. 근데 바로 옆에 차린 거는 좀 선 넘지 않았냐 라고 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에는 조금
이해가 많이 안 됐어요. 왜 그 많은 상가와 가게를 두고 굳이 바로 옆에 저렇게 차렸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부분은 사실은 이해가 안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본질적인 어떤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그 상권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왕가 탕후루를 포함해서 지금 이 상권에는 탕후루 가게가 총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그냥 키즈 카페라고 뜨는데 잘 모르겠어요. 탕후루를 파는지는 파나? 딱히 안 보이는데, 그래서 요렇게 요 상권에 3개가 몰려있고, 그 다음에 이 옆에 이렇게 탕후루 집이 또 있고, 여기는 그냥 무인 편의점 느낌으로 운영되는 이런 가게 있잖아요. 이런 식의 가게라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제품 탕후루를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탕후루 전문점이 아니니까 제외를 하고요. 여기 왕가 탕후루를 중심으로 한 540m, 그리고 여기를 중심으로 540m, 이렇게 가게를 중심으로 반경을 그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상권을 나눠 먹고 있다고 저는 봤어요, 처음에.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굳이 여기를 들어갔어야 했냐, 다른 곳에 괜찮은 자리 없었냐 라고 좀 보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이게 아파트거든요. 아파트 단지들이에요. 그래서 상권이 있는 쪽을 보니까 요 근방이 또 약간의 상권이 발달한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상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쪽에 좀 있고, 상권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주변에 또 보면은 다 아파트 단지 있고, 그리고 이제 요런데 요 정도? 그리고 또 하나 더 여기 이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쪽부터 해서 큰 도로들이 막고 있는 곳, 공단 지역 빼고 이렇게 넓은 파란색 내에서 상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데가 이렇게 한 3군데가 있는 거죠. 여기 포함하면은 4군데, 여기도 있네요. 5군데를 합시다.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제가 장사를 하더라도 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접근성 이런 거를 따졌을 때 여기나 여기는 조금 가기 싫을 것 같아요. 그냥 좀 치우쳐져 있으니까 여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오기에도 불편하고, 이쪽이 중앙에 있으니까 접근성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여기랑 여기는 뭐 적당한 위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여기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데는 저런 탕후루 같은 거보다는 이런 데는 그냥 조그만한 규모의 가게 한 개 구해가지고 근처에 아파트로 배달하는 그런 가게들이 오는 게 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봤어요. 좀 이렇게 이쪽에 어떤 그런 현실을. 여기도 보면은 생각보다 지도로 볼 때는 상권이 발달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여기도 내나 뭐 그냥 상가들 좀 있고 여기 아파트 주민들 상대로 하는 그 정도의 가게들밖에 없다라고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쭉 보다가 이거를 로드뷰로 보니까 좀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여기를 보면요, 야, 너네 사무실 인터넷 왜 이렇게 느리냐? 몰라, 약정 끝나서 그런가 봐. 뭐? 약정 끝나는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은 최대 77만원까지 손해인 거 몰라? 헐, 그럼 어떻게 해? 너 그런 거 잘 알잖아.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걸 뭘 물어보냐? 당연히 아정당에서 바꿔야지. 아정당? 그 어디 정당이야? 그게 뭐야? 아정당을 몰라? 인터넷 가전 렌탈 부문 국내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진짜 몰라? 전화 한 통이면 최대 77만원 설치 당일 입금되는 곳이야.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에 지원금까지 주는데 무조건 해야지. 지금 바로 전화해서 상담해봐. 지금 밤 9시야. 누가 전화를 받아? 뭔 소리야. 아정당은 365일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언제든지 상담 가능이야.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되니까 일단 빨리 전화해봐봐. 바로 신청해야겠다. 역시 아정당! 인터넷 정수기 알뜰폰은 역시 아정당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그런 상권이랑 다르게 여기는 이렇게 고층 상가가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상가에 들어간 업종들을 보면은 병원 아니면은 학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뭐 노래방도 있고 조금씩 이렇게 노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다 지금 학원 아니면은 병원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뭔가 좀 아차 싶었어요. 아, 그렇구나. 반대편을 봐도 영어, 병원, 1층에는 뭐 음식점들, 여기도 뭐 학원, 논술, 수학학원, 다 그냥 학원 단지인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는 안 살아봤지만, 여기 지금 왕가탕후루가 있는 이 건물 크게 한 4-5개 있는 이쪽이 아까 말씀드렸던 반경 지금 한 1-2km 안에 있는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안에 있는 아파트들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여기가 제일 적합한 지역이고 여기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런 상권에 대한 특성을 보니까 뭔가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탕후루 가게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여기 몰리는 이 어린 학생들 상대로 그 학생들이 좋아하는 탕후루라는 아이템을 효과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위치인 거죠.
여기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뻑가님이 본인 영상에서 이번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이 커지니까 뭐 카페 주르륵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서 실드 치는 사람도 있던데 이건 오피스 단지잖아. 직장인들이 매일 가는 카페는 가게 한 곳만 있으면 붐벼서 소화도 못해요. 출근 시간, 점심 시간, 퇴근 시간 이렇게 특정 시간에 넘쳐나는 수요를 채우려고 다른 가게가 생기는 거죠. 근데 탕후루는 고객 연령층도 어리고 특정 시간에 붐비는 가게도 아닙니다. 그리고 탕후루가 맛이 다 똑같잖아. 커피처럼 메뉴나 맛이 다 가지각색인 것도 아니고 그냥 과일에 설탕 발린 맛 아닙니까? 또 아이템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빠지는 메뉴라서 사이클이 짧아요. 네, 그렇죠. 마지막에 말한 두 가지는 사실 이것도 그러니까 과일에 설탕 발린 맛인데 이렇게 맛이 다 똑같고 이런 아이템을 누가 하라고 했냐고. 누가 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어떤 아니 뭐 이든 아까 전에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앞으로 넘어와서 뭐 이렇게 카페가 쭈르륵 있는 이런 사례들은 뭐 오피스 단지다라면서 직장인들이 가는 카페가 한 곳만 있으면은 붐벼서 소화도 못한다. 그러면서 출근 시간, 점심 시간, 퇴근 시간 이렇게 특정 시간에 넘쳐나는 수요를 채우려고 다른 가게가 생긴다. 근데 탕후루는 고객 연령층도 어리고 특정 시간에 붐비는 가게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런 논리가 진자림님을 현재 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논리랑 또 이렇게 좀 부합할 텐데요. 그러면은 과연 이 말이 맞을까요? 탕후루는 특정 시간에 붐비는 가게가 아닐까요? 만약에 특정 시간에 붐비는 가게라서 그런 붐비는 업종이다 보니까 그걸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진자림님 가게가 들어갔다면은 조금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왕가 탕후루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대단한 탕후루를 한번 봤습니다. 이 대단한 탕후루는 어디 있냐면은 방금 봤던 왕가 탕후루가 여기 있거든요. 정확히 표시하면은 이쯤에 있습니다. 근데 대단한 탕후루는 이쪽 뒤에 있어요. 직선거리로는 한 120m, 돌아가면은 한 150에서 200m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면은 한 200m 될 겁니다. 걸어서 2분 정도. 뛰면은 뭐 한 1분 내로도 뛰겠죠? 어린 친구들이 뛰면은. 그러면은 이 대단한 탕후루를 제가 본 이유가 일단 여기가 보니까 2023년 10월 27일 날 가게 리뷰가 처음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리뷰나 블로그 글 사진들을 보니까 대략 한 작년 10월 중순쯤에 오픈한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은 여기 2023년 10월 26일 그래서 어제 대단한 탕후루 동탄 호수점이 오픈했다고 하네요. 달려갔습니다. 대략 한 25일 전후로 해서 오픈한 것 같아요. 첫 번째 리뷰를 봐도 그렇고 이렇게 블로그 글을 봐도 뭐 한 10월 20 며칠에 오픈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대단한 탕후루에서 올린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탕후루라고 돼 있죠. 이게 작년 11월 2일 날 그러니까 오픈하고 한 일주일쯤 뒤에 올린 영상 같은데 이렇게 탕후루 가게가 있는데 그 앞에 손님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학부모님들 그리고 어린 학생들이 줄을 쭉 서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엄청 길게 서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권의 특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학원에 와가지고 남는 시간은 뭐 길게는 1시간, 뭐 짧게는 몇십 분 정도 사이에 뭐 간식 먹고 군것질하고 수업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저녁 시간 되면은 뭐 집에 가는 친구들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학원 가는 애들은 또 빨리 밥 먹고 다른 학원 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오후 시간, 저녁 시간에 몰리는 상권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서 보여드린 이런 영상에 나오는 분들도 학교 마치고 학원 가기 전에 군것질하고 싶어서 줄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뭐 아니면은 이제 학원 쉬는 시간에 뭐 5분 10분 사이에 빨리 내려와가지고 탕후루 한 개 먹고 올라가는 그런 어떤 타임테이블로 이루어져 있는 상권일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줄을 서고 단기간에 몰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 뻑가님이 말씀이랑 다르게 실제로 여기는 특정 시간에 붐비기도 하고 소화를 못하기도 합니다. 이 친구들이 줄 서 있다가 본인 차례 전에 학원 시간 되면은 다시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고려하면은 여기는 탕후루 가게가 더 있어도 그런 붐비는 손님들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마 진자리님도 모르긴 몰라도 이런 것들을 다 시장 조사하면서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 예측이 돼가지고 위치를 여기로 잡은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또 말씀드리지만 바로 옆으로 잡은 이유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약간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예. 아무튼 그렇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어떤 상권에서 이 왕가 탕후루는 얼마나 사실 막말로 꿀을 빨아왔냐 보면요. 지금 사실은 길 건너편에 있는 부분은 제가 조금 생략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안 그래도 학생들이 지금 뭐 5분 10분간에 빨리 먹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환경이라면은 길을 건넌다거나 좀 더 먼 길을 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다 해결하고 싶어 하겠죠. 이 블록 내에서. 그렇게 봤을 때 요 블록 내에서 왕가 탕후루가 독점한 기간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맨 처음에 올라온 리뷰가 2022년 11월 8일날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한 2022년 11월 초, 10월 말 정도에 오픈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는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대단한 탕후루는 2023년 10월 말에 오픈했기 때문에 왕가 탕후루 여기는 대략 한 1년 정도를 그 탕후루 유행 기간이랑 겹쳐가지고 쭉 이렇게 독점 운영을 해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이렇게 사람들이 줄 서고 먹었을 거란 말이죠. 저기서 그런 가게 옆에 똑같은 가게가 들어오는 게 뻑가님 말대로라면은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랑 크게 별 차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예 맞습니다. 이분이 이제까지 장사가 잘 됐든 못 됐든 그건 잘 모르겠지만 잘 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바로 옆에 가게가 들어오는 게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겠죠.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탕후루라는 아이템 자체가 진짜리님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다른 사람이 여기 상권을 보고 이런 상권 특성 때문에 괜찮다고 판단해가지고 들어오게 된다면은 어쩔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 아이템은 제가 사전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보자 진짜리님 실제로 탕후루 가게 가서 알바도 해봤더만 제가 다른 탕후루 가게 알바하시는 분들 영상을 본 적이 없는데 이 영상을 봤어요. 보니까 가서 하는 게 옷 갈아입고 과일 씻어가지고 과일 그냥 꼬챙이에 끼워서 설탕물에 발라가지고 그거 그냥 이렇게 냉장고에 넣는 이게 다잖아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저게 다인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봐도 이런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본인이 영원히 독점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미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진짜 사장님 마음속을 모르겠지만 아마 아닐 겁니다. 사장님도 다 예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일지 그런 것들만 이제 기다렸겠죠. 하여튼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부분이다 라고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바로 옆집에 왜 들어왔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유를 알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을 봤습니다. 혹시 공실이 저기밖에 없었을까라고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상가 기준으로 월세에 1층을 때렸을 때도 몇 군데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사실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그냥 본인이 괜찮은 장소라고 생각되는 곳 그리고 이전에 영업했던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이전에 여기서 지금 아마스빈이 있다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가려서 안 보이는데 아마스빈에 있다가 나온 것 같아요. 아마스빈에 있었으면은 여러 가지 어떤 매장의 청결도라던가 매장의 크기라던가 그런 것들이 맞아가지고 들어왔겠죠. 다른 1층 가게들은 너무 크던가 아니면은 음식이나 디저트에 맞는 그런 어떤 환경이 아니던가 그렇기 때문에 저기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진자리님도 상권 분석하면서 이런 데 다 가봤겠죠. 가보면서 판단을 했겠죠. 그리고 제가 좀 건너건너 들어보니까 진자리님 댁이 또 동탄 저쪽인가 봐요. 그러니까 모든 걸 고려해가지고 그 상권 내에서는 여기가 이제 최고의 입지인데 어쩌다 보니까 같은 건물에 그것도 바로 옆 가게로 들어오게 되었다 정도가 다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거 가지고 그렇게 욕을 해야 되나 싶긴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왕가탕후루 입장에서 손님이 뺏겼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진짜 좋은 과일을 쓰고 그 어떤 설탕 코팅을 하는 게 엄청 기술력 있는 그런 방법이라서 탕후루를 잘 만들어가지고 팔고 반대로 진자림님은 과일 수급해오는 거나 설탕 코팅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맛을 못 내면은 사람들이 비교해보고 다시 왕가탕후루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때부터는 진짜로 이 제품의 질과 서비스의 질로 승부를 보는 그런 게 되는 거겠죠. 예. 보니까 지금 환상탕후루를 쳐보니까 진자림님의 개인 브랜드 같더라고요. 어디서 그 프랜차이즈를 따온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진자림님이 그런 과일 같은 것들을 어떻게 수급할 것이며 그런 과일들의 어떤 퀄리티 유지 여러 가지 다른 기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은 언제든지 망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거든요. 반대로 왕가탕후루는 그런 것들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지원을 해주고 어느 정도 보증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가맹비 내고 간판 가져와가지고 프랜차이즈에 들어가서 저렇게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진짜로 왕가탕후루에서 당도 좋은 과일들만 쓰고 반대로 진자림님이 과일도 이상한 거 가져오고 그렇게 영업하면은 처음에 오픈발 좀 받다가 다시 또 고객들이 돌아가겠죠. 저는 딱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만 더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 탕후루라는 아이템 자체가 저는 예전부터 사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진짜 저 한 달 전쯤인가 친구랑 걸어가다가 야 저런 탕후루 가게는 오픈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오픈하는 걸까? 라는 얘기를 실제로 했었거든요. 그 말에 포함된 의미가 뭐냐면은 유행 타는 거 누가 봐도 대충 알 수 있어. 이게 막 다른 카페나 그런 것처럼 어떤 쭉 지속될 거라고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잖아요. 사실 지금 현 상태만 봐도 예전에 한창 유튜브나 그런 데서 탕후루 많이 먹을 때랑 비교하면은 탕후루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들어오실 텐데 치고 빠지는 거를 감안하고 그 사이에 이익 쫙 뽑아먹고 나갈 생각으로 들어오실 텐데 그런 장사가
좀 저는 단기간에 치고 빠지는 것보다는 하게 되면은 쭉 밀고 나가고 싶은 그런 좀 취향이라서 하여튼 저번 달에 저는 실제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진자림님이 여기 들어오는 것 자체도 저는 왜 굳이 탕후루를 들어올까라는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의 그런 어떤 유명사라던가 그런 걸 이용하면은 좀 더 롱런할 수 있고 괜찮은 아이템들이 많을 수도 있을 텐데 네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고요. 이게 뭐 또 이제 사업과 장사 뭐 그런 어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또 페이스북을 하다가 본 영상 중에 이게 있어요. 난 매트릭스 갈 때 있나 없나 봐. 형 믿고 걸려. 이렇게 말하는 광고를 본 적이 있거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부터 매트리스를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영상을 보면은 저도 뭐 좋진 않죠. 굳이 뭐 저 같은 작은 업체를 지칭해서 하는 말은 아니겠지만 저도 이제 저기에 해당이 되니까 현재는 쇼룸이 없고 인터넷으로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저 사람들은 본인들의 비용이나 이런 걸 투자해가지고 쇼룸을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본인들이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어필을 하고 반대로 저는 저 사람들은 쇼룸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 때문에 그 가격이 제품 가격에 녹을 수밖에 없고 나는 그 대신 그런 걸 다 빼고 거품 없는 노버블 매트리스를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어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업체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없잖아. 이 업체는 자기들이 강점인 부분을 한다는데 매트리스만 해도 이렇게 서로의 어떤 그런 강점과 그런 거를 이제 어필하면서 경쟁을 하는 게 시장인데 모르겠어요. 탕후루는 너무 그냥 유행을 타는 그러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아까 전에 처음에 이제 제시했던 문장으로 돌아가면은 이렇게 똑같은 가게를 차린 거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부분 이거 유명인 뭐 인플루언서든 유튜버든 유명인이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유명인은 장사를 하면 안 되나요? 해도 되는데 옆에 가게는 안 된다고. 그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거는 되나요? 옆 가게? 옆 가게? 아니면 50m? 100m? 그런 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이 문제로 다른 유튜버 분들의 뭐 이름을 언급하거나 괜히 그냥 발목 잡는 느낌을 내기는 싫었는데 몇 가지 예시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먹는 거니까 찌양님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한창 이제 찌양님이 하는 분식에 관해서 많이 오픈한다고 여러 가지 이슈가 됐었으니까 찌양님 분식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맞죠? 보면은 여기가 정원 분식 있고 옆에 원조 쯔왕 돈가스 있네. 여기 맞을 겁니다. 그러면은 정원 분식에서 파는 게 대표적으로 떡볶이가 있잖아요. 이 근처에 떡볶이가 어디가 있는지 볼게요. 떡볶이 대표적으로 이 동대문 엽기 떡볶이랑 안다미로 옛날 떡볶이가 이렇게 있고요. 기타 이제 다른 분식점에서 뭐 국수나무 이수역점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술집 같고요. 이렇게 있는데 특히 이제 동대문 엽기 떡볶이가 여기 들어오고 나서 조금 지장을 받았겠죠. 없지 않아 그런 영향이 있었겠죠. 그럼 여기는 지금 거리가 한 100m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분도 처음에 여기 들어올 때 생나리를 쳤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100m 정도면은 나름 떨어져 있는 거리다 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여기 엽기 떡볶이 가던 사람들이 찌양님이 분식 오픈했다고 하면은 이 100m 거리 더 안 갈까요?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 아닌가? 근데 이거 가지고는 왜 뭐라 못하냐는 거지. 이게 좀 이상하다고요? 그러면은 다음은 범맥주, 뻘컵님이 하시는 범맥주도 한번 볼게요. 건대점 여기죠? 여기가 뻘컵님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니까 뻘컵님이 계시는 이곳이 건대점에서 맞은편인 이 퓨전 요리 주점 여기잖아요. 그리고 밑에 이제 폰가게가 있고 여기도 이제 폰가게가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범맥주 여기를 뻘컵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처음에 이제 범맥주 오픈하고 이 뻘컵님의 어떤 인지도나 유명세 때문에 이쪽으로 손님이 몰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주변에 있는 술집들은 난리를 쳐야죠. 이 유명인이 와가지고 술집 차리면은 우리 손님 다 뺏기는데 차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왜냐? 술집이라는 거는 각 가게마다 안주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뭐 술집 생겼는가 보다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사실 뭐 보여서 하는 말인데 이런 포토 스튜디오 요즘 많잖아요. 뭐 인생 내 것이든 뭐시기든 워낙 많은데 그런 가게들도 사실은 바로 옆에 다다닥 붙어서 생기는 경우도 흔한데 그런 가게들조차도 매장마다 어떤 사진 찍는 분위기라던가 소품이라던가 배경이라던가 이런 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들 손님들이 뭐 자기 취향에 맞는 곳을 골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탕후루는 그게 안 되는 게 그냥 아이템의 고질적인 문제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이제 검색창에 유튜버 폐업이라고 치면은 대표적으로 나오는 분이 이 핏불리라는 분이 계시죠. 핏불리님이 있었던 곳이 여기거든요. 보시면 여기가 부천역 앞인데 현재는 지금
여성 전문 헬스 PT로 바뀌었는데 이거를 조금만 앞으로 당기면은 네, 힙업 공장 핏불리 헬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핏불리 있는 데서 다른 헬스장들 보면은 불과 한 150m, 200m, 300m 안에 지금 헬스장이 한 3-4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도 이 반경 내에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고객 풀이 있을 거고 잠재 고객 수가 있을 텐데 거기에 유명인 이 차리는 헬스장에 들어오면은 타격을 처음에 입었겠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폐업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유명한 걸 이용해가지고 장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운영이 안 되면은 이런 식으로 폐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건 PT샵이고 원래 있던 헬스장은 폐업했습니다. 바뀐 거예요, 이걸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살아남는 가게들은 살아남습니다. 본인들의 강점이라던가 차별성을 잘 이용하면은 유명인들이 들어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왕가 탕후루 거기도 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어필하는 그런 어떤 설탕 코팅의 비법 그리고 뭐 신선한 과일 이런 것들로 성부를 보면은 아무리 진자림님이라도 이길 수 있는 거죠. 모든 사업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앞서 예를 들었던 뻘컵님, 뭐 쯔양님, 피플리님은 제가 좀 의도치 않게 예를 들어서 죄송하고요. 사실 뭐 그분들을 뭐 문제 삼으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유명인들이 하는 가게들도 많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유튜버들 기준으로 한번 추려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그래도 망하는 것도 다 경험이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고 뭐 망해도 경험이라는 소리를 합니다. 근데 뭐 진자림님이 이렇게 뭐 경험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니는 경험이고 옆 가게한테는 생업인데 그게 그렇게 잔인하게 말할 수 있냐라고 하지만 여기 대해서 사실은 좀 생각해볼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유튜버랑 뭐 인플루언서 이런 거만큼 불확실한 직업이 없다고 보거든요. 당장에는 인기가 많고 그로 인해서 돈을 좀 벌더라도 뭐 자이든 타이든 어떤 일이 생기면은 바로 수익이 꼬꾸라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유튜버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주변에 유튜버분들 보거나 아니면 그냥 유튜브 내에서 막 보더라도 어떤 사람들 보면은 진짜 유튜브 말고는 할 줄 아는 거, 할 수 있는 게 없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갓 20살 됐을 때부터 유튜브를 해가지고 좀 논란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하게 되면은 딱히 뭐 기술도 없고 대학교 같은 것도 변변치 못해가지고 대학교의 어떤 그런 전공을 살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꽤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자림님은 그냥 경험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저런 경험을 해야지 장사든 사업이든 앞으로 뭔가를 함에 있어서 좀 뭐랄까 그런 경험이라도 있어야지 다른 또 장사든 사업이든 해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비교되는 두 분을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먼저 벤츠님 같은 경우가 구독자가 200만 명 넘게 있지만 그리고 한창 때 엄청 잘 나갔지만 뭐 현재는 조회수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죠. 물론 제가 걱정할 그건 아니겠지만 예전에 비하면은 엄청 떨어졌습니다. 만 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구독자가 200만이 넘는데. 그래서 저는 벤츠님 같은 경우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뭘 하고 지내고 있는지. 벤츠님 같은 경우가 따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원래 잘 나가던 분이 한순간에 그냥 꼬꾸라질 수도 있다. 물론 벌어놓은 돈은 꽤 되시겠지만 이런 벤츠 같은 분. 그리고 반대로 엠브로 같은 님. 엠브로 이분 또 한때 그 뒷광고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 이후로 그냥 은퇴를 해버리셨잖아요. 아마 벤츠님이랑 그 시기가 뭐 한 1-2년 정도 차이도 날 건데 엠브로님 같은 경우는 반대로 그 현재 엠브로 돈가스라고 해서 프랜차이즈 회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대충 세보니까 한 10몇 개, 19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엠브로님 같은 경우는 비슷한 시기에 대중들로부터의 논란, 욕을 먹고 유튜브를 그만뒀지만 본인이 원래 하고 있던 그런 업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그거 관련해서 업을 계속 하고 있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명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좀 또 마음에 짐이 좀 있는 우리 야생마영님. 이 야생마영님 또 많이 좀 잘 봐주십시오. 하여튼 야생마님 또 뭐 조회수는 요즘에 잘 안 나오죠. 하지만 이분 또 이 유튜브보다는 본업이 따로 이렇게 장사나 사업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삶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잘 살고 계신데 유튜버들이 개인 사업이나 이런 게 없으면은 진짜 불안한 직업이 맞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사업을 좀 해보고 싶어하는 유튜버도 많고 그게 아니라면은 뭐 굿즈라도 팔고 옷이라도 만들어 팔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은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많이들 불안해해요. 사실 지금 뭐 당장에 뭐 월 몇천씩 버는 친구들도 다들 그런 고민이나 불안함들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진자림님이 이렇게 본인 유명세를 이용해가지고 탕후루든 마라탕이든 뭐든 차리는 게 그리고 그거를 경험이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문제인가 싶어요. 저는 사실
네. 뭐 저의 이런 발언이 사실과 다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왕가탕후루 동탄 호수 공원 점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씩 순이익을 가져간다고 가정합시다. 이거 뭐 아니겠지만 그랬을 때 그 파일을 뭐 반이든 3분의 1이든 나누는 행위가 그렇게 잘못됐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진짜로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옵니까? 이분께서 월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벌어 가더라도 만약에 여기는 그러면 아무도 못 들어오냐는 거지. 아니면은 들어오더라도 뭐 인플루언서나 유튜버,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들만 들어올 수 있다? 그거에 대한 기준도 애매하잖아. 그러면은 일반인이라면은 서로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가게에서 영업을 하는 게 용인이 되는 건가? 일반인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고객들은 맛있고 가성비 좋은 곳을 찾아가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제가 이 논란에 관해서 적지 않은 시간 떠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그래요. 뭐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단 저런 진입 장벽이 낮고 유행을 타고 그런 아이템을 할 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 경쟁업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든 각오든 그런 거는 항상 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 비교적 저렴한 방법으로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것일 것이고 거기에 대한 리스크 부분이 누구든지 들어와서 경쟁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일 것이고 그런 리스크 테이킹은 본인들이 계산을 해서 입점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본인들의 자유였고 그렇기 때문에 입점하신 것이고 그 옆에 들어온 사람도 그런 자유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이템 자체가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고 그런 리스크가 이분한테서 터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이 한 개가 있는데 이 유명인, 이 유명세를 이용했다는 부분에서도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건 뭐 제가 사례를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말로만 설명하자면 왕가탕후루가 최근 국정감사에 나가면서 뉴스 기사 뜬 거 보니까 전국에 400개, 5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00몇 개가 되는 것 같은데 뭐 그만큼 지금 현재 탕후루 업체에서는 왕가탕후루가 제일 유명하고 네임밸류랑 브랜드 파워가 제일 세잖아요. 그런 업체가 만약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뭐 1인샵이든 무명업체든 소형업체든 그런 업체들이 먼저 장사하고 있는 상권에 후발 주자로 들어가가지고 장사를 한 곳은 없을까? 본인들의 유명세와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없을 거 과연? 그랬을 때 왕가탕후루는 이런 표현 좀 그런데 뭔가 할 말이 있냐는 그렇다는 거죠. 분명히 저 왕가탕후루라는 어떤 메인밸류랑 브랜드 파워에 밀려가지고 손님을 뺏기고 손님을 나눠먹기 위한 상권과 가게 사장님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럴 때는 본인들의 브랜드 파워랑 이런 것들을 어필하면서 프랜차이즈 모집하고 가맹 모집하고 그런 식으로 영업을 했을 건데 본인들보다 좀 더 영향력이 있는 개인 유튜버가 가게를 차린다고 해서 뭔가 또 그때는 약자가 된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이 왕가탕후루라는 어떤 브랜드 파워로 손님들을 끌어들였던 상권은 꽤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모르긴 몰라도. 저 같아도 왕가탕후루가 있고 국진탕후루가 있으면은 여기를 갈 것 같아요. 유명하고 많이 들어봤으니까. 그러면은 국진탕후루가 개인 브랜드로 먼저 하고 있었는데 바로 옆 블럭이나 옆면 가게 아니면은 같은 골목에 들어왔다. 그래서 손님 다 뺏겼다. 이런 사례들은 꽤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한 경쟁 시대에서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로써 다 한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권의 특수성도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뭐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올리면은 뭐 물론 저도 욕 먹을 것 같습니다. 뭐 댓글에 많은 분들이 와서 욕을 하겠지만 뭐 이건 생각의 차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은 뭐 이런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진자림님한테 정말 실례고 죄송한 말이지만 뭐 제가 뭐 진자림님이랑 아는 사이도 알고 뭐 진자림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진자림님은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물론 저도 진자림님 스타일 아니겠지만 하여튼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그분을 실드 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사태에 대한 저의 솔직한 생각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땡큐 합니다. 예, 어차피 요즘에 조회수 안 나오기 때문에 막 달아주세요. 신경 안 씁니다. 그렇습니다. 뭐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